순열조합이죠. 순열조합 맞죠? 여러분 순열조합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순열조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순열조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은 그 풀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양한 풀이들이 이제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접근을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를, 왜 내 풀이는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내 풀이가 실제 답보다 더 많지, 더 적지, 혹은 곱하기 2가 왜 되어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풀이를 듣게 되면 그 풀이만 생각이 나는 게 되어서 좀 별로입니다. 그렇게 수업을 해주는 건 당연히 해주는 건데 좀 조심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화 개념 같은 거 설명할 게 있으면 심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해주든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718번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증명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NPR이 의미하는 게 뭐죠? NPR이 의미하는 거? 당연하게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래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곱해주면은 1개, 2개, 경우의 수가 3개 이렇게 있을 건데 몇 개 있어야 돼? R개 있어야 돼. 그래서 1개, 2개, 3개, R개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N-R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R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n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r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n 팩토리얼 자체가 n-r 플러스 1 팩토 1 점점점 이렇게 곱해주고 n-r, n-r-1 점점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되겠지. 요거만 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n-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NPR이 이렇고 NCR은 뭡니까? NCR.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는 줄을 세우는 건데, 예를 들면 1, 2, 3, 1, 3, 2, 2, 1, 3, 2, 3, 1, 1, 3, 1, 2, 3 총 요 3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 3개가 이렇게 이제 줄 세우는 경우는 다 다른 케이스인데, 대표를 뽑는 경우는 이마만큼을 하나로 그냥 취급하는 거죠. 대표 3개를 뽑는다 그러면 1, 2, 3, 1, 3, 2, 2, 1, 3 전부 다 어떤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1, 2, 3을 뽑아줬습니다. 이런 케이스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중복을 고려해줘야 돼요? 얘는 n-r팩분의 n팩에서 이 r명이 줄 서는 경우만큼을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CR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대로 n 대신 n-1 집어넣고 r 대신에 r-1 집어넣고 그냥 양변식 정리하면은 당연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를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요. 이 녀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합론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자, 서로 다른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자, 이건 필기하세요. 줄 세우기. 이라고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여기에다 이 2개 나뉘는데 요 녀석에다가 r을 곱해준 거예요. 상황이. 얘는 어떻게 둘 수 있어?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요. r-1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줄 세우기. 여기다 r을 곱해줬어. 그게 뭐랑 똑같냐면은 얘랑 똑같다는 거죠. 수식으로는 증명을 하면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증명하면 됩니다. 같다는 거잖아요. 왜 같을까요? 왜 같냐면, 자, 뭔가 줄을 뽑을 때 있잖아. n명 중에 r명을 뽑을 때 이 중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A라는 사람이
여기에 R명에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뽑히는 경우의 수랑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은 요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그 반장을 뽑을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로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안 뽑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잖아. 그걸 둘 다 더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요. 얘는 뭐냐면 이 녀석은 A가 특정 A가 안 뽑히는 경우예요. 왜? 특정 A가 안 뽑힌다는 건 뭔 말이에요? 전체 N명 중에서 A는 안 뽑히니까 너 일로 나와봐. 잠시 나와서 빼놓고 나머지 N-1명 가지고 뽑아줄게요 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특정 A가 뽑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3명 뽑을 건데 너 뽑혔어. 나머지 2명만 더 뽑을 거야. 자, 그러면은 로이 빼고 N-1명 1명 뽑았으니까 빼고 나머지 2명 뽑을 거예요. 줄 세울 건데 왜 R을 뽑혔느냐? 로이 뽑았다고 치면은 이 뽑힌 애가 첫 번째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줄 세워야 되니까 세 번째 있을 수도 있겠지. R명 뽑을 거니까 R가지만큼의 케이스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하면은 이 케이스랑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는 내가 손풀이집에다가 전부 다 적어뒀어요. 손풀이집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없죠? 없죠?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적어놨어요. 다음에 720번 보겠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1층에서 탑승한 3명이 12층까지 한 번 운행하는 동안 전부 내릴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4층까지 아무도 안 내린다는 거는 그냥 뭔 소리예요? 5층부터 12층까지만 생각을 할게요. 이런 이야기죠. 층이 몇 개예요? 8개요. 층은 몇 개? 8개. 사람은 몇 명? 3명. 연속한 층에 내리는 경우는 없고 3명은 모두 서로 다른 층에 내린다. 자, 이 녀석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풀이를 살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칸막이를 안 내리는 곳을 확정을 이렇게 지어둡시다. 자,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어둘게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자, 확정을 지어두시고 사람이 내릴 수도 있는 지점을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이런 식으로 확정을 둘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확보를 해둘 겁니다. 그러면 자, 이 6곳 중에서 예를 들면 이게 안 내리는 곳이라고 치면 6곳 중에서 만약에 3명이니까 3개를 골라. 하나, 둘, 셋 이렇게 골랐다고 가정해 볼까요? 가정해 볼까? 그러면 빈칸은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5개를 줬어요. 왜? 층이 8개고 사람이 셋이니까 안 내리는 층은 몇 개야? 5개예요. 이해됐어? 자,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층이 8개고 사람이 3명이에요. 안 내리는 층을 먼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내릴 사람을 고를 건데 여기는 안 내리는 곳이니까 여기 고르든 여기 고르든 여기 이렇게 고르든 어떻게 골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 내리는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한 층에 내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여기에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왼쪽부터 층수를 배치를 해줄 거예요. 5층, 6층, 7층, 8층, 9, 10, 11층, 12층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12층에 사람이 내려요. 8층에 사람이 내려요. 6층에 사람이 내려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빈 곳으로 두세요. 안 내리는 걸로 확정할게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 경우는 어떤 경우랑 똑같아? 하나, 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6개 공간 중에서 서로 다른 6개 공간 중에서 사람이 내릴 공간 3개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요 사람 3개 중에서 사람들을 배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사람 A, B, C가 있다면 A, B, C, A, C, B, B, A, C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300 되나요?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만약에 사람 뽑는 곳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5층이 되고 여기가 6층, 여기가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이 되는 거예요. 5층, 7층, 10층에 사람이 내리고 나머지는 안 내리는 지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 표현을 반드시 이 풀이를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너네 이거 센이랑 이런 데서도 봤을 거거든. 언제 봤냐면 옆에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의자가 8개, 사람이 3명, 사람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 똑같죠? 빈 의자가 5개니까 빈 의자 5개 먼저 둬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의자 사이사이에 총 6개 곳에 사람을 앉힙니다. 빈 의자를 먼저 줘. 5개 줘야 되겠지? 왜?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힐 거니까. 3명 앉힐 거니까. 그럼 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자, 의자, 사람, 의자, 사람, 의자, 의자 이런 식으로 앉힌 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안 봤으면 아마 어떻게 또 봤을 거냐면 제일 유명한 거는 요거만 딱 바꿔가지고 주차장 자리가 8개 있어요. 자리. 근데 차가 3대 있어요. 차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여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되게 신기한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 정도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뭔가 캡슐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소변기라 부르기로 했어요. 네,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보통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남자들끼리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어. 바로 옆에 오면 좀 실례입니다. 그렇죠? 한 칸 좀 띄어야 돼. 그거랑 똑같아. 소변기 8개 있어. 사람 3명이야. 예, 시야해. 네, 바로 옆에 하지 마세요.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맞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 풀이를 얘는 세로로 그냥 올렸을 뿐이야. 얘는 가로로 이렇게 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721번도 비슷하죠? 720번을 알고 난 다음에 721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722번. 이것도 필기해 두세요. 자, 이 문제는 교란순열이라는 문제입니다. 교란순열 괄호치고 완전순열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시험지를 매기는 방법의 수. 몇 명이서? 4명이서. 4명이서 시험지 매기는 방법의 수. 지가 지거 매기면 돼, 안 돼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잠시만요. 자, 쏘리. 자, 지가 지거 매기면 안 돼요. 시험지. 지가 지거 매기면 안 돼요. 4명이서 매겨요. 그러면은 자, A, B, C, D가 있어요. 지가 지거 매기면 안 돼. 그럼 얘는 A는 못 매기고 지 거니까 이렇게 나뉠 거예요. 여기에 A. 그 다음에 얘는 D, C면 안 되니까.
네, C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C, D, A. 그다음에 D, A, C 이렇게 있고 여기도 몇 개 있을 것 같아? 3개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몇 개 있을 것 같아? 3개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나무 숫자거든요. 나무의 형태를 띈 그림이라고 해서 수용도라 그래요. 네, 수용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용도를 전부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것만 그릴 수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얘 보잖아. 얘 보면은 여기 이제 A, C, D 이렇게 나눴지. 얘는 그렇게 안 나뉩니다. 왜? C, A, D, B. C 그다음에 여기에 A 오면 다른 건 안 됩니다. 해보면 그다음에 여기에 뭐 C가 쓰였으니까 여기 C를 못 써요. B는 원래 못 쓰죠. A는 방금 했죠. 여기 D밖에 없어요. 여기 A, B, B, A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다르죠. 똑같이 세 개긴 한데 생긴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적어두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9가지를 전부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명이서 시험지 매기는 방법은 총 9가지입니다. 3명이서 시험지 매기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꾸기, 이렇게 바꾸기 2가지예요. 그 다음에 5명이 매기는 방법은 44가지입니다. 11개씩 4개여가지고 44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개념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2944 이렇게 외우세요. 네, 2가지, 9가지, 44가지 이렇게. 이거 다음으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일반항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화식 구하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6명짜리 안 나옵니다. 5명짜리도 잘 안 나옵니다. 4명짜리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특수한 수열이기 때문에 특수하니까 이름도 있는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외워두세요. 자, 725번, 728번 둘 중에 하나만 해줄 거예요. 자, 둘 다 합시다. 자, 725번.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너네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매우 잘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자,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여기가 6개. 짝수를 이렇게 넣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넣는 경우, 자, 이렇게 넣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경우, 이렇게 넣는 경우, 요 경우랑 요 경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왜냐면 총 6개를 할 건데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 짝수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넣으려고 봤더니 무조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6개의 칸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짝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요 배열로 들어가 요 배열로 들어가 배열이 우리가 정해질 수 있는데 왜 요거 2개 친구로 묶고 요거 2개 친구로 묶었냐면은 이 경우를 구한 다음에 뒤집으면 이 경우예요. 이 경우를 구한 다음에 뒤집으면 이 경우예요. 그렇죠? 경우가 똑같겠죠? 그러면은 자, 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를 곱해 주시고요. 짝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짝수를 배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다가 홀수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뒤집으면 요거기 때문에 자, 2를 곱해 주시고요. 짝수 배열해 줬으니까 3팩 이렇게 될 건데 홀수는 소수끼리 홀수인 소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수 3, 5잖아요. 3, 5니까 자, 3, 5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어차피 3, 5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1이 였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 1 들어갈 경우를 고르세요. 1 들어갈 자리가 1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3, 5가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을 이렇게 골랐어. 그럼 나머지 이제 3, 5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3, 5가 들어간 경우 2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풀이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신기한 풀이, 멋있는 풀이 다 필요 없고요. 이걸 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728번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주머니 안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있는데 연속하여 꺼내지 않고요. 빨간 공은. 파란 공은 3개가 연속하지 않도록 꺼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728번 그냥 펴봐. 728번 펴봐. 많이들 이 문제를 못했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많이들 못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숙제를 못해왔구나. 많이들. 자, 이 문제는 왜 힘들어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고 나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뭘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지? 뭘 기준으로 분류하지? 자, 나라면 전체 경우에서 가를 보고 전체 경우에서 빨간 공 연속하는 경우를 빼서 구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 빨간 공기 2개로 묶음해가지고 자리 바꾸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전체에서 빼줘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지금 이제 케이스 분류를 연습하는 거니까 나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은 파란 공이 전부 다 떨어져 있을 경우, 그 다음에 파란 공 2개가 이웃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3개 연속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여집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파란 공이 연속하지 않으려면은 파, 빨, 파, 빨, 파. 요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란 공 집어넣는 경우에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빨간 공 집어넣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이 2개 연속으로 있어요. 근데 빨간 공 연속하여 꺼내지 않는데 그럼 뭐 어떻게 짜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빨간 공은 연속하면 안 되고요. 파란 공 하나, 둘, 2개 연속이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이 2개짜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뭐 하다 싶으면 일단 너네들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2개 안 되니까 다 한번 그려 보세요. 지금 이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그려보면은 파란 공 2개 연속하려면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히지 않고 실수 없이 빠짐없이 그려낼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그려낼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케이스들은 자, 이렇게 하나 어차피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을 거니까 자, 4가지 케이스에서 파란 공 집어넣는 경우 3팩, 그 다음에 빨간 공 집어넣는 경우 2팩 이렇게 해주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요 2개 더 해주시면 답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730번은 요것도 이제 수식으로 증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또 마찬가지죠. 특정 A라는 녀석이 안 뽑혔을 때는 자, 요거는 이제 전체 n명 중에 대표 r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다음 이 녀석은 n-1명 중에 대표 r명을 뽑는데 특정 A라는 녀석 제외하고 r명 뽑는 경우고, 얘는 뭐예요? 특정 A라는 녀석을 포함을 한다고 결정이 났으면은 몇 명 뽑는 거예요? 이제 r명이 아니라 얘가 뽑혔으니까 r-1명 뽑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포함돼서 뽑는 거, A가 포함되지 않고 뽑는 거, 그걸 2개 더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수식 증명은 뭐 답지 보시고. 그 다음에 732번은 그냥 적당히 대입하세요.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니까. 그렇죠? 다른 한근은 3이겠죠. 자, 733번 보겠습니다. 자, 733번은 자, 요것도 그냥 풀면은 풀 수는 있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풀 수는 있는데 내가 심화 개념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집합의 분할 필기하세요. 자, 집합의 분할. 만약에 자, 요거는 이제 제2종 스털링 넘버라고 해서 S라고 씁니다. 자, S 뭘 해볼까? 여기서 5개라고 했으니까 5,3 이렇게 해볼까? 자,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5가지 원소를 3은 뭐냐면 3개의 묶음, 단 빈 묶음은 없음. 서로 같은.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310이라는 녀석은 2, 3, 5, 7, 11의 곱이에요. 소인수분 해보면. 그런데 자, 얘를 세 개의 곱, 그러니까 세 수의 곱, 세 개의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자, 1 제외. 1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총 몇 개예요? 5개예요. 서로 다른 5개. 3개의 묶음.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3개의 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자, 3개, 1개, 1개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2개 이렇게 2개로 쪼갤 수 미안. 그다음에 2개, 2개, 1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3개, 1개, 1개는 예를 들면 3개, 1개, 1개는 예를 들면은 2, 3, 5에다가 10, 그러니까 30이죠. 30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개, 1개, 1개는 2개, 2개, 1개는 5개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얘가 2 곱하기 3 5 곱하기 7 11 그러니까 6 곱하기 35 곱하기 11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5가지 서로 다른 5가지의 소수를 3개의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너네들이 필기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주의사항 카운팅할 때 2, 3, 5랑 7이랑 11의 곱과 얘랑 7 곱하기 30 지금 전부 다 필기해 주세요. 자, 요것과 요렇게 요 곱과 30 곱하기 7 곱하기 11과 7 곱하기 30 곱하기 11은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지금 얘네들을 세 자연수의 곱을 나타내는 방법을 할 거야. 근데 30 곱하기 7 곱하기 11이 있어. 7 곱하기 30 곱하기 11이 있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 맞죠?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를 신경을 안 씁니다.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요. 잘 필기해서 나중에 엄청 헷갈린다 이거. 나중에 문제 어려워지면. 지금 엄청 이지한 그냥 기초적인 문제여서 이렇게 쉬운 거지. 나중에 되면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너네들이 미리 헷갈릴 포인트를 미리 짚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5여서 쉬운 거지 6이 되면 졸라 힘들어요. 6이 되면 어려워. 5라서 쉬운 거예요. 나중에 더 어려운 거 할 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세 개짜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세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중에 1개를 골라주세요. 나머지 1개는 그냥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3개를 골랐어. 2 곱하기 3 곱하기 5. 남은 2개 중에 1개 골랐어. 7 골랐어. 예를 들면 남은 1개 11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요게 요렇게 있고 2, 3, 5 있고 남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11이 나오고 7이 나오는 경우. 자, 7 고르고 11 고르는 경우랑 11 고르고 7 고르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2, 3, 5 골라주고 7 골라주고 11 골라주는 거랑 2, 3, 5 골라주고 11 골라주고 7 골라주는 경우랑 같은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예요?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같잖아요. 왜냐면 얘도 30 곱하기 7 곱하기 11이고 30 곱하기 12 곱하기 7이니까 세 개의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7, 11, 11, 7 이거 곱해준 게 중복해서 세줬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여기에서 2팩분의 1을 곱해줍니다.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OC2에서 2개 골라주시고 2, 3 골라주시고 나머지 3개 중에
두 개 골라줘서 5, 7 골라주시고 예를 들면 5, 7.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이렇게 배치해 줄 건데 그런데 2, 3, 5, 7, 11 이거랑 5, 7, 2, 3, 11 이거는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2팩분의 1을 여기다가도 곱해 주도록 합니다.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게 마지막 주의사항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주의사항. 자,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은 선생님 두 개 한 개가 아니라 나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뽑고 싶은데요. 5개 중에 한 개 뽑아주시고요. 나머지 4개 중에 2개 뽑아주시고요. 2개 중에 2개 해가지고 어차피 2, 3, 5, 7 뽑는 경우랑 5, 7, 2, 3 뽑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나는 이렇게 풀어줄 건데요. 이렇게 푸는 경우랑 이렇게 푸는 경우랑 뭐가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곱해주는 원리는 똑같지. 답이 똑같아요. 이 경우랑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다. 어차피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더해 주시면 25가 나오는데 그것이 요 녀석이 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B는 뭐냐면 두 개, 세 개로 나눈 거죠. B는 뭐겠어? 합성수여야 되니까 소수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 개,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OCE 자 5개 중에 2개 고르고 나머지 3개를 한 덩어리로. 그래서 10이 나옵니다. 더해주시면 35. 필기해 두세요.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필기해 주시고 아니, 적어주세요. 얘들아. 선생님 저는 풀었는데 아니 풀었던 말 좀 적으시라고요. 여기 있는 그 주의해라 뭐 아니면 케이스 이렇게 분류해라 이 다 적으시라고요. 전부 다 적으세요. 다 적으셨습니까? 니마 적어주세요. 지금 중학교 어디야? 해중이야? 그래? 해중 원래 이거 제한 있지 않냐? 없어? 그래? 옛날 해중 머리 제한 있었던 것 같아. 내 이미지의 해중은 좀 이렇게 빡빡이 친구들이 많았어. 빡빡이 어디인데? 어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빡빡이 어디 있어 여기? 내가 방금 말한 빡빡이는 진짜 이 빡빡이 있잖아. 야 그럼 나도 빡빡이냐? 그 미용실 가면 6mm라고 있어. 6mm. 이거 있잖아. 6mm가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너네 여기도 6mm가 아무도 없네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네? 여기도 6mm 한 애가 없네? 있어? 6mm가 있고 12m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6mm로 한번 이렇게 하고 12mm짜리로 윙 5번 하면 이제 머리 깎기가 끝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쌤 어릴 때는 그 2발 제한이 있었거든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면 앉아. 그러면은 진짜 한 1분 30초? 2분? 끝나. 그 정도 끝납니다. 그래서 머리 깎는 게 엄청 쌌어요. 2,000원 이랬어. 왜냐면 다 앉아. 자 여기 머리 감면 네가 알아서 감고 가. 알아서 가가지고 감고 가. 그치? 개 편하지. 옛날엔 그랬습니다. 아무튼 다음 문제는 734번입니다. 그러면 염색도 되니? 염색 하면 안 돼? 그건 왜 안 돼? 되는 학교 있어? 안 돼? 태어났을 때부터 곱슬인데요 뭐 이러면 또 있잖아. 염색해, 그러니까 파마 해놓고 저 원래
소리인데요. 자, 이 문제는 내가 풀이를 다 하진 않을 건데 이것도 필기를 해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아이디어 중에 자 1부터 9까지 중에서 A, B, C인 고르기. 얘는 9개 중에 그냥 대표 3개를 골라주세요. 그냥 예를 들면 2, 3, 7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은 야 너가 A 먹어, 너가 B 먹어, 너가 C 먹어. 그렇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자 1에서 9까지 중에서 A, B, C 요렇게 생겨 먹은 순서상 고르기.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없어요. 그냥 순서상만 고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자, 괄호치고 중복 허용. 중복이 된다. 예를 들면 A가 9 오고 B가 3 오고 C가 9 이렇게 와도 된다고.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9개. B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9개. C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9개. 그래서 9의 3승입니다. 9의 3승. 9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9까지 중에 순서상 A, B, C 이렇게 고를 건데 순서상 고를 건데 중복 불가. 중복이 안 돼. 중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 자, 9를 뽑았어. 그러면 B, C는 9가 못 와. 어떻게 해줄까? 두 번째 말합니다. 핸드폰에 심취하지 마세요. 마지막 시간인데 불 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9개 중에 3개를 골라준 다음에 그냥 줄 세워. 만약에 2, 3, 7 골랐어? 야, 누가 2 먹을래? 누가 3 먹을래? 누가 7 먹을래?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필기해 두세요. 요 3개의 차이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그냥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1 제외하고 9개 중에 1 제외하고 83 해주시면 되죠. A가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1, 2가 안 되니까 9 빼기 1, 2 제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우 쉽죠? 그 내용을 알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풀 수 있다. 자, 735번 필겠습니까? 필기하셨나요? 735번은 아이디어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다른 풀이도 있는데 이렇게 연습부터 먼저 해보세요. 여기를 1, 2, 3, 4 이렇게 나누는. 자, 751번 토너먼트. 자, 1반부터 7반까지 7개 반이 있고요. 1, 2반이 결승전 이전에 대결하는 일이 없어야 된대. 1, 2반이 결승전에서 대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 결승전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떨어뜨려 놔야 되겠네. 이렇게 1, 2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반을 자, 여기가 A 그룹이라 치고 얘가 B 그룹이라 칠게요. 자, 1, 2반이 A 그룹 1반이 A 갈래 B 갈래 골라 주세요. A, B 이렇게 골라 주세요. 됐죠? 왜 1반이 여기 가 있으면 2반이 1로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1반을 넣었어. A 1반 넣었어. 나머지 자 1반이랑 같이 이렇게 같은 A조에 들어갈 사람 고르세요. 들어갈 반 고르세요. 지금 반이 몇 개야? 7개야. 1, 2반은 어디에 들어갈지 A, B에 들어갈지 A에 들어갈지 B에 들어갈지 결정됐어. 나머지 5개 중에
3개는 A반 가세요. 나머지 녀석들은 그러니까 A그룹 가세요. 나머지 녀석들은 B그룹 가세요. 됐죠? 그래서 A에 만약에 1, 3, 4, 5, 6반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A랑 붙은 녀석, 자 만약에 1반 일로 넣었어. 자 1반 여기다 넣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1반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같을까 다를까? 같은 경우. 일단 이거는 1반이 어디에 들어가든 같은 경우예요. 맞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2반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같은 경우지. 근데 2반이 부전승이 있는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면 그룹 A 기준에서 1반이랑 누가 붙을래? 자, 1반이랑 누가 붙을래? 셋 중에 한 명 골라서 1반과 붙을래 골라. 그런데 1반이랑 만약에 4반이 이렇게 붙었어요. 5, 6반이랑 6, 5반이랑 이렇게 나누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게 3패가 아님. 됐죠? 2반이 여기에 있을 때, 자 2반이 여기에 있을 때, 얘는 나머지 2개 반 중에서 2반이랑 붙을 녀석 골라.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더해줘야 되냐면 2반이 여기에 있을 때는 나머지 2개 반이 자동으로 지들끼리 붙으세요.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A 그룹 1, 2반 배치하는 경우죠. 얘는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는 나머지 녀석들을 그룹 A, B에 나머지 반 배치하는 거죠. 여기는 뭐였어요? 그룹 A의 배치. 그룹 A의 녀석들 배치. A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의 2반이 여기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 이 경우나 같은 경우니까 이거는 같이 이제 두시고. 됐죠? 그대로 필기를 해두세요. 되셨어요? 됐죠? 넘어가야지. 자, 757번. 몇 번이 보이질 않아. 별표. 별표 치세요. 그대로 적으세요. 이런 거 잘해야 함. 여기 적으세요. 757번. 자, 이런 거 잘해야 함. 757번. 자, 이런 거 잘해야 함. 자, 그러면 요거는 너희들이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되게 유명한 문제고 2020년 3월 달에 나왔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준킬러 29번 문제였습니다. 의 숫자만 바꾼 건데 이건 진짜 유명한 문제예요. 엄청 유명한 문제고 기준을 세우셔야 되겠죠. 서로 다른 봉지에 과자 4개랑 같은 종류의 사탕. 서로 다른 과자 4봉지랑 같은 종류의 사탕. 다른 종류 같은 종류 사탕. 5명의 어린이에게 남김없이 나누는 아무것도 못하는 저거. 뭘 기준으로 나눌까요? 자, 총 몇 개 나눠줘야 돼?
6개 나눠줘야 돼. 몇 명 있어? 5명 있어.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케이스 분류의 핵심은 뭐야? 2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탕을 2개 받는 경우가 있고 과자를 2개 받는 경우가 있고 과자 하나, 사탕 하나로 구성해가지고 2개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더 짧은 풀이가 있는데 쌤은 더 짧은 풀이를 풀었었는데 근데 지금 너네들은 요걸로 연습을 하세요. 자, 사탕 2개다. 사탕 2개다. 그러면 사탕 2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까 이거? 오? 맞아. 맞아 줘라도 됩니다. 그럼. 자 그러면 사탕 2개면 그냥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사탕이기 때문에 그냥 뭐 뭘 고르고 나버리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과자 서로 다른 과자 4봉지지. 그럼 총 뭐가 되는 거야? 뭔가 서로 다른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이기 때문에 5명한테 나눠주려면 5팩이. 과자는 서로 다른 과자이기 때문에 과자 2개를 하나로 묶어줘야 되겠죠. 과자 2개를 한 묶음으로 둡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과자 묶음 그 다음에 과자 그리고 사탕 이렇게 되겠죠. 아 과자가 4개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과자 사탕 이렇게 됩니다. 사탕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사탕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름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같은 사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5개를 5명한테 나눠 주세요. 그런데 자 과자 묶음 과자 사탕이 나눠졌다고 쳐봐. 과자 A, B, C 뭐 1, 2 사탕 1, 사탕 2니까 A, C, B 1, 2 이거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서로 다른 5명한테 학생 1, 학생 2, 학생 3, 4, 5 이렇게 있을 때 A, B, C 사탕 1, 사탕 2랑 A, C, B 사탕 1, 사탕 2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왜? 아니 학생 2가 과자를 B를 먹고 C를 먹으니까 다른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경우인데 A, B, C에 2, 1 사탕 1, 사탕 2나 사탕 2, 사탕 1은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죠. 왜? 같은 사탕이니까. 같은 종류의 사탕이니까.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탕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내가 5팩으로 나눠줬지만 야 사탕 1, 사탕 2나 사탕 2, 사탕 1이나 같은 경우여서 2팩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여기다 여러분들이 걸어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필기해 두세요. 있는 순열. 자, 이것도 심화 과정에서 또 할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과자 1, 사탕 1. 요거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는 무슨 경우인데? 과자랑 사탕이랑 세트를 맞출 거예요. 세트를 어떻게 맞춰? 과자가 서로 다른 4개고 사탕이 있으니까 사탕 한 개 와 갖고 와. 사탕은 같은 거니까 뭐 무슨 사탕 들고 오든 그냥 사탕 한 개 들고 온 거지. 얘랑 A 과자, B 과자, C 과자, D 과자 중에 짝지 매길 경우를 골라주세요. 세트 구성했어. 과자 몇 개 나와요? 과자가 여기 과자 1개, 과자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사탕. 자 그러면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사탕과 과자, 사탕, 과자 세트. 그렇죠? 그래서 세트 구성 4가지에다가 세트 구성 4가지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줄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C2에서 요 곱한 거 더하기 4 곱하기 5팩 더하기 그냥 5팩 하면은 답입니다.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됩니다. 더 짧은 풀이는 손풀이에서 참고하시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적어두셨나요? 자, 759번. 759번. 어머나. 문제 읽으시고, 문제 안 읽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문제 읽어주세요. 필기하셔요. 잠깐만. 문제 읽으셨죠? 생각도 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나가 어떤 거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나는 교란순열이에요. 나 조건은 교란순열이에요. 같은 거 두면 안 되는 데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행에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 4팩으로 배열을 해. 4팩. 그러면 2행은 예를 들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했어.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며.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있겠지. 아니 1, 2, 3, 4인데 여기 1, 2, 3, 4 오는 것 중에 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밑에 1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 밑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9가지. 그러면 이제 2행이 결정이 됐죠. 2행이 결정된 다음에 뭐 해야 돼? 3행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3행을 또 2행 입장에서 교란순열 해주세요. 답이에요. 됐죠? 자, 761번이랑 761번은 패스하세요. 크게 X 할 필요 없고 761번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766번 봅시다. 자, 문제 읽으세요. 이건 그냥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냥 유명한 문제. 기준을 뭘로 세워야 될지도 생각해 봅시다.
얘는 기준이 그냥 제일 큰 녀석 기준으로 할까요? 제일 큰 녀석 원판 위에 만약에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 원판이 제일 큰 녀석 위에 뭐 아무거나 한 개 있으면은 위에서 볼 때 밑에 뭐 어떻게 배열이 됐든 이건 어차피 여기에 가려질 거 아니야. 그렇죠? 제일 큰 녀석이 제일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녀석 위에 원판이 한 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5개 했을 때 A가 첫 번째는 안 되니까 A가 두 번째 오는 경우 A가 세 번째 오는 경우 A가 네 번째 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그 위에는 아무거나 배열하면 돼. 그냥 4개 중에 아무거나 한 개 뽑아가지고 제일 위에 줍시다. 밑에는 어떻게 하든 어차피 A에 다 가려. A가 세 번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A 위에 원판이 2개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4C2에다가 2개를 뽑아서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4C2 곱하기 2팩으로 되는 경우 왜 이렇게 하면 위에서 2개밖에 안 보일까? 왜냐면 자, 잘 생각해봐. 아까 9개 중에 1부터 9까지 중에 A, B, C 이거 선택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냥 9C3 하면 끝난다 했죠. 9C3이면 끝이에요. 9C3이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2개를 뽑았어. 큰 녀석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 4개 중에 2개를 뽑아주잖아? 제일 큰 녀석이 무조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돼. 그쵸? 크기 순으로 배열이에요. 그래서 4C2에 2팩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위에 3개가 있다고 쳐볼까? A 위에 3개가 있다. 그러면 A 위에 3개 있을 때랑 A 위에 4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해주자. 자, A 위에 만약에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4C3 해가지고 A 위에다 3개를 골라줬어. 그러면 제일 큰 녀석은 3개 중에 제일 큰 녀석이 그 다음에 위에 있어야 돼. 밑에 하나 그냥 뭐 어차피 남은 녀석 하나는 그냥 밑에 박아놓고 제일 큰 녀석 이렇게 있어.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여기에 들어갈 2개 남았어요. 어떻게 오든 상관없죠. 4개짜리인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머릿속으로 해도 그냥 3팩이죠. 오케이. 자, 이거는 제1종 스털링 넘버랑 똑같은데 제1종 스털링 넘버는 교과 과정에 없습니다. 패스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행렬. 스텝 1에 814번 봅시다. 스텝 1에 814번. 니은. 잠깐만. 영인자라는 표현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영인자라는 표현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다시 모르는 사람. 큰일 났네. 지난 시간에 행렬 기본 특강 뭐야 왜 뭐 모르지? 개념할 때 안 가르쳤어 혹시? 영인자. 그렇구나. 예를 들면 요건 혹시 알죠? 자, 이거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립니다. 적어둡시다 그럼. 자, 오늘 뭐 개념 수업이에요. 영인자. 자, A랑 B가 영행렬이 아닌데 A, B가 0이면 A, B를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인자. 인수분해할 때 그 인자고요. 그렇죠? 0으로 만들어주는 녀석들. 제로 디바이저라고 합니다. 하나를 외워줄 거예요. 하나를 외워줄 겁니다. 1, 1, 마일, 마일. 자, 요거 제곱하면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0000입니다. 자, 이거를 외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 자, 그다음에 디귿은 증명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 a가 3b 제곱이라 했잖아.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a가 3b 제곱이니까 ab는 a에다가 3b 제곱 집어넣으면은 3b의 세제곱이요. 3b의 제곱이니까 3b의 세제곱이요. ba는 3b 그러니까 3이니까 이렇게 3은 실수니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같죠? 같아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디귿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맞습니다. 자, 다음에 834번. 과수원 어쩌고 나오는데, 자, 얘도 개념 수업이 될 수도 있겠네. 이거 큰일 났네. 834번에 자, 이 문제 말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시고, 상반기 아니다. 책상 의자 그대로 적으세요. 자, 책상 의자, 그다음에 원가 정가,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그대로 적으세요.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곱해줄 거예요. 요 2 곱하기 2행렬이랑 요 2 곱하기 2행렬이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A11 곱하기 B11 더하기 A12 곱하기 B21 두 개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곱해주면은 2 곱하기 2행렬에서 2 곱하기 2행렬을 곱했으니까 2 곱하기 2행렬이 될 거예요. 맞죠? 여기에 있는 녀석은 곱해진 녀석의 몇 행 몇 열이에요? 이 행렬은 몇 행 몇 열이에요? 이 녀석은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 1열이죠. 곱할 때 어떻게 곱해요? 1행 1열 이렇게 곱하죠. 그럼 이 녀석은 1행 1열 책상의 원가에다가 상반기 책상 판매량을 곱한 거예요. 너네들이 이 국어를 할 수 있나? 잠깐만, 우리 애기 원가가 뭐예요? 정가는 뭐예요? 그럼 그러면 지금 A11이랑 B1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간 가격이라고 합시다. 원재료의 가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예요? 원가가 이만큼인 책상을 이만큼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가가 이만큼인 의자를 이만큼 팔았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상반기에 책상 의자의 판매량에 대한 원가가 되겠죠. 와, 이게 국어가 조금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네. 얘는 뭐야 그럼? 2행 2열의 녀석은 뭐예요? A21 B잖아. B 2행 2열 이렇게 되니까 B12 더하기 A22 B22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얘는 뭐야? 정가가 이만큼 책상의 하반기 판매량, 정가가 이만큼 의자의 하반기 판매량 두 개 더 있어. 그러면은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반기 책상 의자
매출의 합계입니다. 오, 이 말이 뭔지 이해하시나요 혹시? 국어가 되나? 너네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매출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매출이 말고 매출이 세고요. 그쵸. 얼마만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 1행 2열이죠. 1행 2열 하반기 원가가 되는 겁니다. 하반기 원가가 되는 거예요. 하반기 원가. 그러면 여러분 이 녀석의 2행의 성분의 합은 뭐예요? 2행의 성분의 합 연간 총매출이죠. 왜? 얘는 뭐기 때문에 하반기 책상의자 매출. 얘는 뭐기 때문에 상반기 책상의자 매출. 얘는 하반기 책상의자 매출이잖아. 두 개 더해주면 상반기 하반기 책상의자 매출 합이잖아. 그럼 뭔 말이에요? 연간 매출. 국어가 이게 될란가? 이해했어요? 됩니까? 책 좀 읽었냐? 책 안 읽어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됐어요? 그 쌤이 중학교 때 그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resume이 있고 resume가 있잖아요. resume는 뭔지 알겠어. resume가 뭐야? 이력서잖아. 이력서가 뭔 줄 알아? 이력서가 뭐예요? 면접할 때 아는구나. 내가 중학교 때 저 단어를 외우는데 이력서라고 외웠어. 근데 이력서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서 외웠는데 이력서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공부할 때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도서관에서 나 혼자 공부하는데. 엄마는 일하러 가고 없어요. 난 도서관에 혼자 있어. 이력서가 뭐야? 몰라. 사서쌤. 도서관에 사서쌤이 어디 있어? 요즘은 도서관에 사서쌤이란 게 있나? 없나? 있나?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 그렇죠. 배고파. 아무튼. 자, 그래서 836번 뭐 이런 녀석들도 그냥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곱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자, 841번. 자, 이것에 대하여 등식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 나타낸 그래프와 x 두 교점을 PQ로 하고 y축과 교점을 R이라 할 때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비슷한 거를 보여줄 거야. 어떤 거냐면 일단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행렬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합니까? 자, 성립 안 한다 해도 틀려요. 성립한다 해도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맞아요. 성립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A랑 E는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성립한다. 자, 그 행렬은 교환 법칙이 적어두세요.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틀렸어. 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맞아. 이해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성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배웠겠지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ab 이것도 다 적으세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녀석이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내 이야기 중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건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라고 하면은 양변을 이렇게 빼주세요. 빼줄 수 있습니까? 행렬에서 양변에 똑같은 녀석을 빼줄 수 있습니까? 빼줄 수 있어요. 맞죠? 양변에 똑같은 녀석을 빼줘야지. 양변에 똑같은 녀석을 빼줘야지 뺄 수 있어요. 양변에 AB라는 행렬을 빼줘야지 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AB랑 BA랑 똑같다라는 녀석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충분 조건 여러분들이 공수 2는 배웠을 거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적어두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 조건은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조건은 AB, BA가 똑같다라는 조건이랑 같은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얘도 무슨 조건이랑 똑같냐면 얘랑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좌변을 전개하면은 요게 부호만 다르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넘겨주시면 3b, 3ab, 3ab 넘겨주시면은 요식만 남을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850번에 나옵니다. 850번도 나와요.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되게 많은데 다 그냥 계산 문제,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자, 넘기시고 850번. 이거 다 필기하셨나요? 자,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허허. 자, 가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가.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곱해주면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좌변 곱해주면. 왜?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이게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ABBA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둬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이게 a제곱이랑 빼기 b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양변에 이거 빼주시고 양변에 이거 빼주시면 넘겨주시면 AB랑 BA랑 같죠.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랑 같냐면 ABBA가 똑같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라는 조건과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됐죠? 됐습니까? 850번 애들 대부분 못 풀었을 텐데. 왜냐? 이 문제 왜 계열받는 문제냐면 아까 내가 1 마일 제곱하면 0 된다 했잖아. 사실 이게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부호 바뀌고 2 곱하고 부호 바뀌고 2 곱하면은 혹은 부호 바뀌고 K 곱하고 부호 바뀌고 K 곱하잖아요. 이거 제곱하면 0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뭐 그 좀 더 높은 과정을 배우면 알겠지만은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생각이 너무 힘든 생각이에요, 지금. 얘를 제곱을 해봐. 0이에요. 제곱하면 0.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선생님? 어쩌란 말입니까? 자, 이걸 가지고 A3승 더하기 B3승은 이게 지금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B의 완전 세제곱에 빼기 3AB.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게 당식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이거 세제곱할 때 3AB 제곱, ABA, AAB 뭐 이렇게 계산 엄청 복잡해요. 이러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에요. 열받죠? 문제 개어렵죠? 문제 매우 어렵습니다. 합 알고 AB 알고 얘는
0이고. 그럼 나왔죠. 너무 어렵죠. 행렬은 이렇게 좀 어이가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게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얘들아, 행렬은 수능에 안 나옵니다. 행렬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능에 아예 출제가 안 돼요. 비슷하게도 출제 안 됩니다. 행렬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행렬은 수능에 안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신 때만 반짝 공부하고 다 까먹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열받아요. 비슷하게 열받죠.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곱했을 때랑 오른쪽에 곱했을 때랑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곱해 볼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 b 빼기 aba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서 곱해 볼까요? 오른쪽에서. 자, 문제 주어진 거 오른쪽에서 이렇게 곱해 볼게요. 오른쪽에서 곱하기 a 이렇게 오른쪽에서 곱해 볼게요. 그러면 자, aba 이렇게 되겠죠. aba 빼기 baa. 왼쪽에서 0100 곱해주시고 0100에서 오른쪽에 a 곱해주시면은 얘도 무언가가 나오고 얘도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해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두 개 빼주라네? 아, 더해주라네. 이렇게 더해주시면 없어지겠네요. 더해준 게 답입니다. 다음에는 3인 3 0300이 답이겠네요. 됐죠? 다음 854번. 그러면 잠깐만, 혹시 케일리 해밀턴 정리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뭐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 안 배운 사람? 3명 이상이면 가르쳐드림. 안 배운 사람? 아니 뭐지?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그냥 외우세요. 자, 그냥 아무 깊게는 안 할게요. 그냥 깊게 안 할게요. 자, 예를 들면 A는 A, B, C, D에 대하여 얘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왜냐? 그냥 요렇게 잡고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이게 항등식이 나버립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할 게 많은데 넘어갈게요. 자,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 풀 필요도 없고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자, 요걸 보고 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 식이네요. 보니까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 식이네요. 나에서 1차가 있잖아요. 근데 구하는 게 A35래. 그러면 곱해주시면, 자, 나식에다가 A 곱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는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얘는 뭔데요? 얘는 a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 대신에 2a-2를 집어넣을 거예요. 2a-2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에다가 1, 1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A11이 3 온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2A11이 3 온 거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1은 그냥 11이죠. 이거 뭐에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곱해도 돼? 막 이렇게 막 곱해도 돼? 됩니다. 왜? 분배 법칙이잖아요. 얘도 요 과정을 예쁘게 적어 두세요. 왜냐?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은 그냥 성립합니다. 요 계산해 주시면은 60 이렇게 되고 11 빼주시면은 5, 9 이렇게 됩니다. 답이네.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라서 얘가 이거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이다. 되셨어요? 요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넘겨서 곱해 뭐 이런 거. 그냥 케일리 밀턴으로 문제 하나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858번을 보시면 답지를 보면 사실 나도 안 봐서 모릅니다. 보나 마나 어떻게 했을 거냐면 왠지 저 A를 세제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일까? 응?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오. 자, 우리 이거 이 숫자 좀 친숙하죠? 이거 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 세제곱 해야 될 것 같아. 세제곱하면 뭐 나올 것 같아? 뭐 마이너스 i 뭐 이런 거 마이너스 1이었나?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아. 맞죠? 그런데 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몰라요. 그냥 해보는 거야. 이것도 왠지 그럴 것 같아. 세제곱의 규칙이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딱 봐도 뭐겠니 지금? 규칙 있어가지고 백승을 쉽게 막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세제곱할 생각을 못 하겠는데요? 자, 봅시다. 얘는 케일리 밀턴 정리를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역은 아니지만 얘면 얘 이 식은 성립한다고. 집어넣으면 그냥 성립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그냥 0은 0이다 해서 다 없어지고 좌변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e 얘는 그냥 성립하는 식이에요. a와 e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a와 e는 교환 법칙 성립하죠. 그러니까 e는 그냥 단행렬이니까 교환 법칙 성립해요. 그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요? a 더하기 2를 곱하고 싶어요. 왜? 우리 이게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a 6승이 2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 예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똑같은 아이디어는 863번에도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a 플러스 2를 곱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a 3승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2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867번) 자,
행렬 자꾸 외우라 하고 막 그래서 좀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 내가 방금 외우라 한 것들을 다 처음 들었을걸?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A와 AB랑 BA가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가 만약에 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성립해요. A가 B와 E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거는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질이 너무 강력한 성질이어가지고 개념에서는 안 배우는데 그러면 봐봐. A가 B랑 E 가지고 표현이 돼 있잖아. A는 마이너스 B 더하기 E잖아. 이렇다는 말은 뭐예요? A, B랑 BA랑 같다는 소리예요. 교환법칙 성립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어? 3승 A, B A 더하기 B 근데 A 더하기 B가 2니까 얘 날라가고 얘 2, 3승이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5, 9, 마이너스 3, 4라고. 짜잔. 얘가 2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나눠주시면은 AB 나왔죠. 그렇죠? 자 다음에 869번에 뭐 복행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치우겠습니다. 그거 안 합니다. 복행렬 같은 소리 하네. 자 867번 요거 알아두세요. 요 성질 알아두세요. 요 풀이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871번부터 기니디 문제가 나오죠. 878번까지. 자, 요까지는 여기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행렬 킬러 문제의 뭐 어떻게 보면은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할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대신에 어떻게 풀면 되는지 여기 기억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 내가 전문항 손풀이를 해놨거든요. 기억니은 디귿은 되게 어려워요. 스텝 3의 기억니은 디귿은 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억지가 좀 많아요. 억지가 좀 많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의 맥락도 쌤이 다 적어놨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그냥 얘들아 이걸 알아도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행렬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고쟁이 스텝 2까지만 한번 풀어보고 치우세요. 알겠죠? 오히려 뭘 연습해야 돼? 순열조합 연습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종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종강이에요? 자, 다음 주 이 시간부터 A급 수학 내신 대비로 A급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시간에 나랑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